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당연한 얘기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기에는 그걸 또 막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핑크님이 자꾸 이제 이입이 되시나 봐요. 저도 한동안 엄마한테 저렇게 반응했는데 사실은 화내고 싶었지만 어릴 적에 한번 대들었다가 머리채 접혀서 많이 맞고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고부 활동으로 집을 나가셨는데 할머니가 저 때문에 나간 거라고 이제 내 탓을 또 할머니가 해가지고 죄책감이 컸다. 그 이후엔 터뜨리고 싶다가도 갈등이 또 생기면 제가 상처를 입을까봐 무섭기도 했고 버림받을까봐 표출을 못했다. 네,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무서워서 뭘 못한다. 버림받을까봐 무섭기도 했고 감정이 터뜨려진 후로는 엄마 맞붙으면 제가 저를 주체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엄마랑 그나마 나아진 관계도 틀어질까봐 자제하게 되고 그런 엄마라도 어린 저한텐 필요했으니까요. 예, 그쵸. 이게 부모의 힘이에요. 힘이자 권력이자 자칫하면 착취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절대반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싶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쉽지 않아요. 부모 마음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의 마음 관리를 강조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거든요. 뭐 육아서 아무리 봐도 머리로 알아도 안 되거든요. 순간순간. 근데 이렇게 착취하는 경험, 트로피로 나를 삼고 자기애적인 그런 가짜 자기를 성취하는데 수단으로 삼아졌고 자녀는 그러면은 자기애적인 팽창을 한다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야가 생겨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안테나가 나를 향해야 되는데 남을 향하는 그게 엄마가 그랬잖아요. 안테나가 남을 향하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을 보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이 화려하지 않은 옷 입을 때 나를 어떻게 초라하게 볼까? 항상 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억울하고 뭐 화나고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이 들죠. 예서님이 표현하신 내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서운하고 슬펐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느낌. 이게 나도 모르게 전염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래서 또 남한테 가요. 엄마한테만 그런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정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초라하게 볼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강아지 눈치까지도 볼 정도라고 표현하신 거고 직장에 가서도 엄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상사가 있으면 너무 못 견디도록 감정이 올라오는 거고 나를 통제하는 느낌 들 때 통제라는 것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상사도 그렇게 자기 부하 직원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자기의 윗사람한테 또 잘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상사도 있죠. 그거 역시 나르시스트들이 그러죠. 아랫사람을 착취해서 성과를 내게 하고 그 성과는 나의 트로피로 삼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왜냐면 예전 경험들이 막 오버랩 되니까. 근데 정말 직장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원래 그런 것처럼 그냥 되어 있는 문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노핑크님이 얘기하셨듯이 나를 부정하는 느낌 너무 슬펐을 것 같다. 김삼범님도 공감하시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나한테 자꾸 새겨져요. 한 번 새겨지고 두 번 새겨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인데 내가 나를 지키려면 뭐 이렇게 방어를 하든지 뭘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우선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없는 느낌을 자꾸 반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는 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착취하고 착취라는 게 뭐 뺏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왜냐면 독립적인 인격 되면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트로피로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돈도 안 되는 일 하면서 자기 좋다고 보람 느낄 테니까 그게 진짜 자식의 존재감을 존중해 주는 거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게 보는데 역할을 하는 게 난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이상한 부모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장하고 남을 착취해서라도 포장하고 이러는 게 그냥 잘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내가 되게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착취까지 해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그게 들통날 때는 발작처럼 돼요. 이제 히스테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포장하면서 가리고 있던 게 벗겨지는 순간이니까 가차없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퍼부어야 돼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자식은 너무 무섭고. 모노핑크님은 이제 그런 경험을 무서움으로 하신 거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하시는데 에스더님은 두려움은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하다가 선택을 하죠. 반항적으로 그냥 아예 맞서든가 아니면 순종적으로 의존하든가. 근데 에스더님은 표현은 안 하셨지만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요. 지금 얘기 제가 몇 가지 드린 거, 에스더님이 몇 가지 표현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사연으로 쓰면은 되게 건조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엄청난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리고 건조하게 표현하신 느낌이 있고, 그럴 만큼 나한테는 타격들이 반복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게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복합 트라우마라고 하죠. 아까 표현하셨듯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느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커지니까. 우울감, 무기력감이 많이 든다.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당연한 얘기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기에는 그걸 또 막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쓰신 거,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이 큽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신 만큼 억울하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그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반대쪽 감정이 있어요. 그 논리, 그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엄마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엄마는 친척분들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셔서 존경받아 오셨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하는 엄마의 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쓰게, 엄마의 입장을 변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엄마에게 행동했더니 엄마가 너무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꼭 똑같이 한다고 했더니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너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언제 쓰러지신 적이 있는 건가요? 지연님도 이제 보시면서 공감 많이 된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맞다이 못 두고 대든다고 벌어가니 억울한데 네가 참아라, 아빠잖아, 아오, 왜 내가 참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내 자아를 누리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체면이 항상 중요해서 공감, 나중에 크고는 제가 통제하니 왜 다 니한테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또 하고, 본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에스더님,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쪽의 감정에만 내가 줄을 설 수 없게 하는, 거기에 태클을 거는 에너지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쓰러졌다고 하신 표현도 그런 거랑 관련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뭔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천천히 살살 살펴보시는 걸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감정에 의해서 내 편으로 자꾸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내 자아가 단단해지는 거고, 그래야지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거리를 두든 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은 1대1 상담이 제일 시간 에너지 효율적이고, 하지만 시간 비용이 들고. 에스더님이 그 쓰러진 얘기 하셨네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저와의 불화 때문에 쓰러져서 눈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허리가 구부러지며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간신히 허리를 구부리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신은 쓰러졌다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 하신 거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들통나고, 본인이 아까는 공황 얘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반복되면 전환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극도의 반응이 나오거나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돼야지만 조금 누그러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면은 나는 계속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커져요. 느끼는 감정도 커지고 반응하는 것도 커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나를 볼 때 내 자괴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이런 거 이렇게 될 거 내가 빤히 아니까 그냥 갈등이 있어도 덮고 넘어가는 거. 에스더님 진짜 너무 힘들고 답답하셨겠어요. 공감이 너무 많이 돼요.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나르가 많지만 부모님이 특히 그런 경우 너무 많고 그 피해자가 많지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안 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기 쉬운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자아 분화가 아직 잘 형성되지 않은 분들, 뭐 그러다가 회피하면서 살게 되시는 분들, 무기력하고 우울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착취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는 저는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특화된 대처법이 궁금하신 분은 토킹 닥터스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채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르시스트만 계속해요. 에스더님도 제일 권유드리는 거는 1대1 상담 통해서 내 자아가 단단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방어를 하든 역공격을 하든 거리를 두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그러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토킹 닥터스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상해서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힘든 경험 사연 쓸 때도 아마 쓰실 때도 좀 올라오니까 누르면서 감정을 조금 배제하면서 팩트 위주로 쓰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거를 자꾸 여쭤보고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라이브 중에도 지금 힘드실 수도 있고 끝나면 또 힘드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다고 그냥 덮어두면 결국 계속 힘들어지고요. 힘들어도 조금씩 자꾸 열어야지 조금씩 수월해져요. 근데 한 번에 많이 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라이브 특성상 제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여쭤본 게 되고 수위 조절을 그래서 조금 못하신 느낌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하지만 본인이 이런 힘든 경험하신 거 그런 감정들 여기서 표현하신 거는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